혼인신고서를 작성하던 선영의 눈이 철수의 전혼 배우자란에 멈췄다. 김선이라는 이름을 본 순간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내 언니 이름이잖아. 설명해봐.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철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순간 선영의 몸에 소름이 돋았고 행복했던 결혼식이 악몽으로 변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새벽 5시 김선영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남편 없는 빈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작은 분식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네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는 오래된 테이블 4개와 낡은 의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벽에 붙은 메뉴판은 색이 발해 있었지만 선영에게는 생계를 책임지는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남편 병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진 남편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었어요. 45의 나이에 갑자기 홀로 남겨진 선영은 절망에 빠졌었죠. 어린 준호를 키우며 생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집에 와요? 당시 15살이었던 준호의 물음에 제대로 대답할 수도 없었어요. 아이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죠. 남편이 남긴 것은 작은 분식집과 얼마 되지 않는 적금뿐이었습니다. 보험금도 많지 않았고 아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선영은 눈물을 훔치며 분식집 앞치마를 다시 둘러맸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서툴렀어요. 남편이 주방 일을 담당했던 터라 선영은 홀 서빙만 했었거든요. 떡볶이 양념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서 김밥을 예쁘게 마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불만을 표하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내일 장사 준비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알바를 해서 도와드릴게요. 고등학생이 된 준호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선영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너는 공부만 하면 돼.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워내고 싶었어요. 남편과의 약속이기도 했고 자신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준호의 앞길만큼은 막고 싶지 않았어요. 시장 상인들은 처음에는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혼자 된 여자가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요. 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며 조금씩 단골 손님들을 늘려갔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맛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네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손님들의 칭찬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어요. 특히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가게에 매달렸고 주말에는 도시락 배달까지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한가한 시간에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박철수라는 그 남자는 다른 손님들과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신문을 읽으며 천천히 식사를 했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꼭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며칠 후 철수가 다시 찾아왔을 때 선영은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생긴다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에게 큰 기쁨이거든요. 사장님,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어느 날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이 무거운 가스통을 옮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는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어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어요. 그래도 이런 건 남자가 해야죠. 철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철수는 가끔 가게 정리를 도와주었고 높은 곳에 있는 물건들을 내려주기도 했어요. 선영은 그런 철수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에는 차 한 잔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혼자 살고 있어서 이런 분위기가 좋습니다. 철수 역시 홀로 지내고 있다는 말에 선영은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더욱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혼자 사는 게 가끔은 힘들죠. 특히 아픈 날이면 더욱 그래요. 서로의 속마음을 조금씩 터놓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좋은 경청자였어요. 선영의 힘든 사연을 들어주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죠. 봄이 깊어갈 무렵 선영은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을 느꼈습니다. 철수와 함께 있을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가 오지 않는 날에는 왠지 허전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남은 인생 다시 기댈 수 있지 않을까? 7년 동안 혼자 짊어져 온 모든 것들이 너무 무거웠어요. 아들을 키우고 생계를 이어가고 외로움을 견뎌내는 일 모두가 벅찼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철수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철수가 조심스럽게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선영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지 않으실까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선영의 마음도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에 기대어 살아온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재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한 인연이었습니다. 재혼을 약속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선영과 철수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철수는 매일 가게에 들러 선영을 도왔고 가끔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재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선영은 아들에게 철수를 소개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준호가 새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거든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그분이 엄마를 잘 대해주신다면요. 다행히 준호는 어른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철수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예의 바르게 인사를 나누었고 철수 역시 준호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었어요. 준호야,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건 아니야. 편하게 삼촌이라고 불러도 돼. 철수의 배려 깊은 말에 선영은 더욱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정말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드디어 혼인신고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선영은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골라 입었어요. 오랜만에 입는 정장 차림이 어색하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정말 예쁘세요. 철수가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자 선영은 수줍게 웃었어요. 마치 처음 연애할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구청 민원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결혼하는 커플들, 이혼하는 부부들, 각종 서류를 처리하러 온 시민들이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1번 어서 오세요. 드디어 순서가 왔습니다. 선영과 철수는 손을 잡고 창구로 향했어요. 공무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혼인신고서 작성하시고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해 드릴게요. 철수가 먼저 신분증을 건네며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도 옆에서 자신의 정보를 적어 넣었어요.
새로운 가족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혼 배우자란 해도 기재해 주세요. 공무원의 말에 철수가 잠시 머뭇거리는 것 같았지만 곧 펜을 들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란을 먼저 작성했어요. 남편 박병수의 이름을 적고 사망일자를 기입했습니다. 자, 이제 서류 검토해 드릴게요. 공무원이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는 동안 선영은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마침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선영의 시선이 철수가 작성한 서류에 머물렀습니다. 전혼 배우자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김선희.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자신의 친언니 이름이었습니다. 15년 전에 갑자기 실종되어 지금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바로 그 언니 말이에요. 잠깐만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이 이름, 김선이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이분이? 아, 예전 아내입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 일이고 철수가 당황한 듯 말을 흐렸습니다.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어요. 김선희가 제 친언니 이름입니다. 15년 전에 실종된. 뭐라고요? 이번에는 철수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을 잇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어요.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무원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두 사람은 민원실 밖으로 나왔어요. 설명해 주세요. 제 언니와 어떤 관계셨던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선영 씨, 진정하세요. 저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철수가 손을 내밀며 달래려 했지만 선영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언니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살아계신 건가요? 저도 모릅니다. 선희는, 아니, 당신 언니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철수의 설명을 듣는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언니가 철수와 결혼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철수와 자신이 재혼하려 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 성이 김 씨라는 걸 아셨잖아요. 김 씨가 얼마나 흔한 성인데요. 설마 이런 일이. 철수도 당황스러워했지만 선영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언니가 왜 사라졌는지 아세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철수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선영에게는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언니는 갑작스럽게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가족을 소중히 여겼고 특히 선영을 많이 아꼈었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연락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경찰서에 실종 신고까지 했었는데 그때는 저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행복한 결혼식이 될 줄 알았던 하루가 악몽처럼 변해버렸어요. 오늘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게 좋겠네요. 선영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강행할 수는 없었어요. 선영 씨, 과거는 과거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봐요. 철수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선영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실종된 언니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언니 선희와 철수의 관계, 그리고 언니의 실종에 대한 의문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미룬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분식집 일을 하면서도 계속 언니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철수는 매일 가게에 들러 평소처럼 떡볶이를 주문했지만 예전 같은 편안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선영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영은 테이블을 닦던 손을 멈추고 철수를 바라봤어요. 내 언니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으니까. 철수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한 것 같았어요. 선희와 저는 16년 전에 만났습니다. 제가 39, 선희가 35이었죠. 철수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때 언니는 이미 35이었으니 자신보다 3살 위였죠. 선희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착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선영을 누구보다 예뻐해 주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언니가 선영을 키워주다시피 했었거든요. 저희는 1년 만에 결혼했어요. 행복했습니다. 선희는 좋은 아내였고 저도 그녀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왜 언니가 사라지신 거예요? 선영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언니가 행복했다면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철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제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선이 몰래 큰 투자를 했다가 모든 걸 잃었어요. 투자요? 건설업에 손을 댔는데 부도가 나면서 빚만 남았습니다. 집도 잃고 선이 명의로 된 적금까지 모두 날렸어요. 선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가 평생 모은 돈까지 사라졌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선희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미안하고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밤 선희가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내 돈을 다 잃었다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고요. 선영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지 상상이 갔어요. 그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약간의 현금만 챙겨서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다예요? 다른 이유는 없었나요? 선영이 다시 물었습니다. 뭔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어요. 철수의 설명을 들으며 선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언니를 버린 것은 철수였지만 언니도 아무 말 없이 떠난 것 같았어요. 이틀 후 선영은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옆집 반찬가게 주인 미숙과 마주쳤습니다. 선영아, 요즘 얼굴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선영이 대충 넘어가려 했지만 미숙은 예리했어요. 혹시 철수 씨 때문이야? 그 사람 전에도 여자 문제로 소문이 있었는데. 네. 무슨 소문이요? 선영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 몰랐구나. 철수 씨 전 부인 말이야. 그 여자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는 소문이 있었어. 도망갔다고요? 응, 철수 씨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거든. 자기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고. 선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철수가 했던 이야기와는 다른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 그 여자 동생이 실종 신고를 했다더라고. 만약 정말 돈을 훔쳐서 도망간 거라면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할까? 미숙의 말에 선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니의 동생이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말이야, 철수 씨가 그때 빚을 갚았다는 소문도 있어. 부인이 사라진 직후에 말이야. 빚을 갚았다고요?
응, 갑자기 목돈이 생겼나 봐. 빚쟁이들이 더 이상 오지 않더라고. 선영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철수의 말과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달랐어요. 그날 밤 선영은 철수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철수 씨, 언니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하셨나요? 철수가 갑자기 굳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인지만 말해주세요. 선영 씨,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선희는 분명히 제 돈을 가지고 떠났어요. 철수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사라진 후에 갑자기 빚을 갚으셨다면서요? 그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했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철수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확신했어요. 분명히 숨기는 게 있다는 것을요. 선영 씨, 과거 일은 그만 파헤치세요. 우리 앞으로만 생각해요. 과거가 이렇게 얽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철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언니는 저를 버리고 간 여자예요. 제가 피해자라고요. 철수가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었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어요.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지 말아요. 철수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선영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언니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보았습니다. 언니는 절대 가족을 버리고 떠날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철수와 다툰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철수는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고 선영은 혼자서 언니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철수가 그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주말에 집에 내려온 아들이 선영의 변화를 눈치챈 것이었어요. 괜찮다, 괜찮아. 선영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준호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철수 삼촌은 요즘 안 오시네요? 결혼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좀 복잡한 일이 생겨서. 선영은 아들에게 언니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준호는 이모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거든요. 준호가 5살 때 언니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날 오후 선영은 문득 언니의 옛집을 찾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가 철수와 함께 살았던 그 집에 혹시 단서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언니가 살았던 집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테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그 동네는 예전보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도로도 넓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언니가 살았던 집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이 집에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선영은 용기를 내어 옆집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그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그 동네에 살았던 분이었어요. 아, 그 집 말이야? 박철수라는 사람이 살았었지. 부인하고 같이. 그 부인이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참 예쁘고 착한 사람이었어. 김선이라고 했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지. 할머니의 증언은 철수가 한 말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전에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 밤마다 부부싸움 소리가 크게 들렸거든. 선이가 우는 소리도 자주 들렸고. 부부싸움이요? 응, 철수가 소리를 많이 질렀어.
뭔가 돈 이야기 같았는데 정확히는 잘 안 들렸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선이가 사라지기 며칠 전에 이상한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었어. 이상한 사람들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는데 분위기가 좀 무서웠어. 그 이후로 선이가 더 우울해 보였거든.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사채업자들이었을까요? 할머니, 그 사람들이 뭘 하러 온 건지 아세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철수가 빚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거든. 아마 그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선영은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철수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요. 혹시 선희 씨가 무엇인가 남겨놓은 게 있는지 아세요? 아, 그러고 보니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있었어. 할머니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선희가 사라진 다음 날 우리 집 화단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주었거든. 바람에 날려온 것 같았는데. 편지요? 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버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선희가 쓴 것 같았어. 글씨체가 비슷했거든. 그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하지만 진실을 말하겠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죽지 않겠다는 말도 있었고, 선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언니가 정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선영은 집에 돌아와서 언니의 물건들을 다시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언니가 사라진 후 가족들이 정리해둔 물건들이 다락방에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먼지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니 언니의 옛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옷가지, 책, 사진들, 그리고 작은 일기장 하나가 있었어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언니의 친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1월 15일. 철수가 또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심하고 얼굴이 험악했다. 요즘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 2월 3일. 이상한 전화가 자꾸 온다. 철수가 받지 말라고 하지만 불안하다. 2월 20일. 오늘 우연히 철수 서류를 봤다. 빚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 내 명의로 된 것들도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선영은 일기를 읽으며 언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알았을 때의 충격과 배신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3월 5일. 철수와 크게 싸웠다. 내 적금까지 모두 잃었다고 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지?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3월 10일. 무서운 사람들이 집에 왔다. 철수 빚 때문이라고 했다. 나까지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다고 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마지막 일기는 언니가 사라지기 하루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3월 15일.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 철수는 나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 탓만 한다. 하지만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돌아와서 진실을 말할 것이다. 선영이가 걱정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선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걱정했을지 상상이 갔어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선영아, 만약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나를 찾지 마라. 나는 살아있을 테니까. 철수를 조심해라. 그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야. 선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언니가 정말 살아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철수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의 목소리였어요. 선영 씨, 집에 계세요? 선영은 재빨리 일기장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다락방까지 올라왔을 때
선영의 표정에서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철수의 시선이 흩어져 있는 상자들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선영의 손에 들린 일기장을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언니 일기장이에요. 선영이 솔직하게 대답하자 철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그걸 왜 보세요? 과거 일은 그만두라고 했잖아요. 철수가 다가와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선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언니가 모든 걸 기록해뒀어요. 당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안 것 같았어요. 철수와 선영은 한동안 서로를 노려보며 서 있었습니다. 다락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선영의 손에 들린 일기장이 두 사람 사이의 진실을 가르는 경계선 같았습니다. 그 일기장을 제게 주세요. 철수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어요. 안 돼요. 이건 언니가 남긴 유일한 증거예요. 선영이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선영 씨, 그 일기장에 적힌 건 선희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진실은 다르다고요. 그럼 진실이 뭔데요? 언니가 거짓말을 썼다는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좋아요. 모든 걸 말해드릴게요. 철수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온화한 모습은 사라지고 지친 중년 남자의 모습만 남았어요. 저는 사업가였어요. 건설업을 했는데 큰 프로젝트 하나를 맡게 되었죠. 성공하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선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에는 큰 위험이 따랐어요. 투자금이 많이 필요했고 실패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죠. 철수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선희에게 말했어야 했는데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혼자 결정했어요. 집도 담보로 잡히고 선희 명의 적금도 보증금으로 써야 했어요. 언니 몰래요? 처음에는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선희에게 좋은 소식으로 말해주려고 했는데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프로젝트가 완전히 망했어요. 땅값이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모두 발을 뺐죠.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사라졌어요. 선영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지 상상이 갔어요. 그래서 사채를 쓰신 거군요. 어쩔 수 없었어요. 당장 빚쟁이들이 몰려왔고 선희까지 연대보증인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철수가 고개를 들어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짜 후회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사채업자들이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만 괴롭혔는데 나중에는 선희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죠. 언니를 위협했다고요? 돈을 못 갚으면 선희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선희가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지 생각하니 화가 났어요. 언니가 왜 떠나야 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선희는 저를 원망했어요. 당연하죠.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으니까요. 철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마지막 밤에 선희가 저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다. 나는 내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래서 언니가 떠난 거네요.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정말 사라져 있었어요. 옷 몇 벌과 약간의 현금만 가지고 말이에요. 선영은 일기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언니의 마지막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언니는 분명히 살아계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돌아오실 거고요. 그런 희망을 버리세요. 벌써 15년이 지났어요.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는 죽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여기 일기에도 그렇게 써 있다고요. 그때 철수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선영 씨, 그 일기장에는 또 뭐가 써 있어요? 왜요? 무서우세요? 선영이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선희가 뭔가 알아낸 게 있나요? 철수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무엇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철수가 말을 흐렸지만 선영은 뭔가 더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가 돌아간 후 선영은 언니의 일기를 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일기 중간에 이상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2월 28일. 철수 서류를 뒤지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이미 망한 프로젝트인데 왜 투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지? 그리고 투자자 명단에 가짜 이름들이 있는 것 같다. 3월 2일. 확인해 봤다. 철수가 투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프로젝트는 진작에 끝났는데도 계속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었다. 선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수가 단순히 사업에 실패한 게 아니라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이야기였거든요. 3월 8일. 철수에게 따졌더니 발광했다. 나까지 공범으로 만들려고 한다.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협박을 했다. 3월 12일. 무서운 사람들이 또 왔다. 이번에는 경찰에 신고하면 나도 같이 잡혀간다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선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이틀 후 선영은 철수를 만나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철수 씨, 투자 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철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 일기에 다 써 있어요. 당신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철수가 잠시 말을 못하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 여자가 뭘 안다고. 사업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선영 씨, 저를 믿으세요. 저는 선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그 여자가 저를 버리고 도망간 거라고요.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당신 언니는 제게서 돈을 훔쳐갔어요. 제가 피해자라고요. 언니가 돈을 훔쳤다고요? 그래요. 사라지기 전에 제 금고를 털어갔어요. 철수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철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를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당신이 더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선영의 추궁에 철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당시 자료들을 보여주세요. 그런 건 다 없어졌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철수의 변명을 들으며 선영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숨기고 있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철수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어요. 언니가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세요? 철수가 선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모릅니다. 정말 모른다고요. 하지만 선영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철수와의 대화 후 선영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어려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철수가 뭔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언니를 직접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15년이 지났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언니가 다닐 만한 곳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언니가 좋아했던 교회를 찾아갔어요. 언니는 어려서부터 신앙심이 깊었거든요. 하지만 그 교회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였고 오래된 교인들도 대부분 흩어져 있었습니다. 김선혜 씨요?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요. 몇 명의 교인들에게 물어봤지만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없었어요. 다음으로 언니가 일했던 회사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언니는 사라지기 전까지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회사도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어요. 정말 실종된 거 맞아요? 혹시 다른 곳으로 이사 간 건 아닐까요?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 같았어요.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선영은 우연히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은혜교회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언니가 종교에 의지했을 가능성을 생각해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교회 로비에는 여러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노숙자 지원센터라는 글귀가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노숙자분들을 도와주시나요? 접수처 직원에게 물어보자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네, 저희가 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무료 급식도 하고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찾는 사람이 혹시 이곳에 오셨을지도 모르거든요. 선영이 언니의 오래된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분을 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저희가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드릴 수는 없어서요. 직원의 말에 선영은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제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찾아보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봉사자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음 날부터 선영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교회 봉사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무료 급식을 준비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매일 오는 사람들의 얼굴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선영은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낡은 옷을 입은 여자 한 명이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왔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걸음걸이도 체형도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가까이 오자 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자세히 보니 정말로 언니를 닮았었습니다. 선희, 언니,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습니다. 그 여자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틀림없었어요. 바로 언니 김선희였습니다. 선영아, 언니의 목소리도 예전과 같았습니다. 다만 많이 야위고 피곤해 보였어요. 언니, 정말 언니가 맞죠? 선영이 달려가서 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언니도 울음을 터뜨리며 선영을 안았어요. 언니,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미안해, 선영아. 정말 미안해. 두 자매는 한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어요. 조금 진정된 후 선영은 언니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교회 한쪽에 있는 상담실이었어요. 언니,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말할 수 없었어. 너까지 위험해질까봐. 언니의 대답에 선영은 더욱 놀랐습니다. 위험이라니요? 무슨 일이었어요? 언니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철수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뭐라고요? 선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사채업자들을 시켜서 나를 해치려고 했지.
내가 투자 사기에 대해 알아냈거든. 언니의 말에 선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철수는 처음부터 투자 사기를 계획했던 거야. 나는 그냥 이용당한 거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철수가 가짜 투자 상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였어. 그리고 그 돈으로 도박을 했지. 모든 게 들통날 뻔하자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언니의 설명을 들으며 선영은 철수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증거도 모두 철수가 숨겼고 나를 믿어줄 사람도 없었거든. 언니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왜 우리 가족에게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까지 위험해질까 봐서. 철수는 나를 찾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사람이었거든. 선영은 언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때로는 노숙도 하고 임시직으로 일하기도 하고 언니의 손을 보니 거칠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철수가 나를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니 사실 제가 철수와 재혼할 뻔했어요.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너를? 네, 혼인신고하는 날에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언니가 철수의 전 부인이라는 걸. 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선영아, 절대 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위험해. 지금은 철수의 정체를 알았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언니,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요. 어떻게? 증거도 없는데. 언니가 살아계시다는 게 가장 큰 증거예요. 그리고 언니 일기장도 있고요. 선영이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숨어 사세요. 저와 함께 철수의 죄를 밝혀내요. 언니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그만 도망치자. 너무 오래 숨어 살았어. 하지만 그때 상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로 철수의 모습이 보였어요. 역시 여기 있었군요, 선희. 철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언니는 무서워서 선영 뒤로 숨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선영 씨를 뒤따라왔어요. 혹시나 해서 말이죠. 철수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상담실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철수가 문 앞에 서서 두 자매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언니 선희는 선영 뒤에 숨어서 떨고 있었고 선영은 언니를 보호하려는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철수 씨,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선영이 목소리를 가다듬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상담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15년 만이네요, 선희. 철수가 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제발, 그냥 가세요.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라고요? 15년 동안 당신을 찾았는데 철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찾았다고요? 언니를 해치려고 찾은 거 아니었나요? 선영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철수는 선영을 보더니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선영 씨도 선희의 말을 믿는군요. 참 안타깝네요. 그럼 언니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선희, 직접 말해보세요. 정말 내가 당신을 해치려고 했나요? 철수가 언니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들어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이 사채업자들에게 저를 넘기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철수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선희, 당신이 사라진 후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고생이라니요? 선영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선희가 제 돈을 가지고 사라졌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금액을. 철수의 말에 언니가 발끈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제가 언제 당신 돈을 훔쳤어요? 금고에 있던 현금 3천만 원, 그리고 비상금으로 숨겨둔 돈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그건 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언니를 바라봤어요. 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선영아, 내가 설명할게. 언니가 깊은 숨을 쉬더니 말을 시작했어요. 맞아. 나는 그 돈을 가져갔어.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훔친 게 아니야. 그 돈은 원래 투자자들 것이었거든. 무슨 말이에요? 철수가 투자자들을 속여서 모은 돈이었어. 나는 그 돈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려고 했던 거야. 언니의 설명에 철수가 화를 냈습니다. 또 그런 말을 하는군요. 그 돈은 제 정당한 수익이었어요. 정당한 수익이라고요? 가짜 투자 상품으로 사람들을 속인 돈이? 언니가 맞서며 말했어요. 선이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증거가 없다고요? 언니가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당신이 숨겨둔 투자자 명단이에요.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가짜 이름들과 실제 투자 금액, 그리고 당신이 빼돌린 돈의 내역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선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가 15년 동안 증거를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언니, 그럼 왜 진작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철수를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공범으로 몰릴까봐 무서웠어. 언니가 고백했습니다. 그 돈을 가져간 것도 결국 범죄가 되니까. 비록 좋은 목적이었지만 철수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선희도 공범이에요. 그 돈을 훔쳐간 순간부터 말이죠. 공범이 아니에요. 저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법적으로는 도둑질이에요.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해도. 철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저를 신고할 수 없었던 거죠. 서로 약점을 쥐고 있는 셈이니까. 선영은 상황이 복잡해지는 걸 느꼈어요. 언니도 철수도 모두 잘못이 있다는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철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15년이 지났으니까 공소시효도 지났을 테고 저는 이미 다른 사업으로 성공했어요. 다른 사업이요? 네, 깨끗한 사업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묻어둘 수 있었죠. 철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선희가 나타나서 다시 과거를 들춰내려고 하니까 곤란하네요. 당신이 저지른 죄는 변하지 않아요.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라고요? 그럼 당신은 어떤가요? 철수가 반박했어요. 제 돈을 훔쳐서 15년 동안 숨어 살았으면서 그건 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선영 씨, 철수가 선영을 바라봤어요. 당신 언니가 가져간 돈으로 누가 피해를 받는지 아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예요. 투자자들에게 변상하느라 제가 모든 걸 잃었어요. 철수의 말에 선영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실 저는 피해자예요.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돈까지 잃은.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 사기를 쳤잖아요. 언니가 항변했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15년 전 일을. 그때 선영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철수 씨,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가요? 저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복잡한 과거가 있는 한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영 씨,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우리 미래를 생각해봐요. 미래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언니도 마찬가지예요. 선영이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니도 잘못하신 게 있어요. 가족을 버리고 15년 동안 소식도 없이 사신 것. 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세요. 둘 다. 선영이 철수와 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제 길을 가겠어요. 언니와 함께. 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선영 씨. 후회는 철수 씨가 할 거예요. 선영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서서 나갔어요. 언니와 선영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15년 만의 재회,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들. 모든 게 정리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두 자매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수가 떠난 후 상담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언니와 선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15년 만의 재회였지만 기쁨보다는 혼란스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너를 두고 사라져서, 그리고 이런 복잡한 일에 휘말리게 해서. 언니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선영이 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솔직해져야 해요. 서로에게. 두 자매는 교회를 나와 선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언니는 지난 15년간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을 했어. 무서웠지만 철수가 찾을까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다가 교회에서 도움을 받게 되었지. 임시 숙소도 제공해주고 일자리도 구해줬어. 언니의 말을 들으며 선영은 마음이 아팠어요. 가족이 있었다면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왜 우리한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 이유만은 알고 싶어요. 선영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위험했어. 철수가 나를 찾기 위해 너희들을 감시하고 있었거든. 감시를 했다고요? 응, 가끔 집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봤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더욱 연락할 수 없었지. 언니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는 너무 오래 숨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죽은 사람 취급받고 있을 텐데. 선영은 언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운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준호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분이 내 이모야. 선희 이모. 선영이 소개하자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가 살아계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미안하다, 준호야. 이모가 너를 놔두고 어디 갔었지. 언니가 준호에게 사과했어요. 준호는 어색해하면서도 반가워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언니는 선영이 혼자 분식집을 운영하며 준호를 키운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있었다면 너 혼자 그런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이제라도 함께 있으면 되죠. 선영이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언니의 과거, 철수와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해주세요. 철수 돈을 가져간 건 정말 피해자들을 위해서였어요? 언니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는 그래. 하지만 전부는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일부는 내가 살기 위해서 가져갔어. 도망가려면 돈이 필요했거든. 언니의 솔직한 고백에 선영은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철수 말이 일부는 맞는 거네요. 그래. 나도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아.
언니가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돈도 있어. 내가 확인한 피해자들 중 몇 명에게는 익명으로 돈을 보냈거든. 그래도 법적으로는 도둑질이지. 나도 알고 있어. 선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수도 언니도 모두 완벽한 피해자는 아니었어요.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 언니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일단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신고하는 게 어떨까요? 신고하면 나도 처벌받을 거야. 그래도 진실을 밝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선영의 말에 언니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후 언니는 결심을 했어요. 선영아, 나는 새로 시작하고 싶어. 새로 시작이요?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이제부터 당당하게 살고 싶어. 언니의 눈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철수를 신고할 거예요? 아니야. 그것도 복수일 뿐이야. 나는 복수보다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겠어. 선영은 언니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비록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언니 나름대로의 선택이었거든요. 그럼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리고 분식집도 같이 하고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함께 해도 될까? 당연하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가 아닌데. 선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2달 후 분식집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자매분식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걸렸어요. 언니와 선영은 함께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옛날 같은 자매애를 되찾아갔어요. 언니는 주방을 담당하고 선영은 홀을 맡았습니다. 언니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칭찬하자 언니는 수줍게 웃었어요. 15년 만에 다시 찾은 일상의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철수가 가게에 나타났어요. 선영과 언니는 긴장했지만 철수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떡볶이 하나 주세요. 철수가 조용히 주문했어요. 언니가 떡볶이를 만들어내오자 철수는 묵묵히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철수가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과거는 과거로 두죠. 저도 새로 시작하고 있어요. 철수가 가게를 나가면서 문에 붙은 자매분식 간판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언니,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선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야. 언니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2 자매는 가게 정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언니, 후회하지 않아요? 철수를 신고하지 않은 것. 후회 없어. 복수보다는 용서가 나을 때도 있어. 용서라니요?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야. 그래야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거든. 선영은 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완벽한 정의보다 때로는 화해와 용서가 더 의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요. 선영아, 고마워. 뭐가요? 나를 받아줘서, 그리고 함께 해줘서. 뭐려? 우린 가족이잖아요. 2 자매는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함께였어요. 배신과 거짓, 상처와 오해 속에서도 피부치는 피부치였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함께 걸어갈 수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는 분식집에서 2 자매는 내일의 장사 준비를 하며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지혜가 되었고 외로움은 따뜻한 동행으로 바뀌었어요. 자매분식, 내일도 문 열어야지. 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말이야. 언니도 환하게 웃었어요. 2 자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어요? 2 자매의 새로운 인생을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도 힘을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